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은행 신규 직원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은행 인사부 정현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조선닷컴 라이브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듣는 은행 취보 전략이라는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이 코너에 출연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을 텐데요.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바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인재사항이 올라가 있죠. 최고의 금융 전문가, 소통, 협력하는 사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사람, 변화를 선도한 사람,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인재상이 굉장히 채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인재상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친 만큼 이것이 우리 농협은행을 대표하는 인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덕목들인데요. 한 번씩 꼭 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5급과 6급으로 나누어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생각하시기에 5급은 전국 단위 그리고 또 IT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급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단위 채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배치 같은 경우는 5급은 당연히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6급은 자기가 지원한 지역에 있는 영업점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채용 절차 그리고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협은행 채용 절차는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지원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1차 전형에서 이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쓴 것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인적성 평가를 치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형 때 인적성 평가를 한 번 더 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온라인 인적성 평가는 1차에서 본 인적성 평가와 신뢰도 응답 검사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전형 때 본인이 과장되거나 거짓된 선택을 했다면 2차 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것 유의하시고요. 이어서 직무능력평가, 우리 흔히 NCS라고 요즘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직무능력평가를 보고 5급 채용의 경우에는 논술평가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3차 전형으로 면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면접은 이제 5급과 6급 나눠서 조금 다른 전형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따가 면접 전형 관련된 내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체 검사를 하고 이제 거기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합격자로 선정을 해서 배치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차 전형 평가 항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입사지원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온라인 인적성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며칠 전에 지금 6급 공고가 떠서 주말 동안 온라인 인적성 평가 1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댁에서 PC를 이용해서 치게 되는 인적성 평가입니다. 그리고 2차 전형 평가 때는 직무능력 평가, 그리고 인적성 평가와 논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직무능력 평가에 보시면 밑에 금융경제 상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금융경제 상식이 이제 요번에 새로 신설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깊이 심도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 논술 시험, 논술 평가는 그래도 약간 금융 상식이라든가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3차 전형으로 이제 면접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여기 보시는 집단 면접은 우리가 인성 면접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흔히 다대다 면접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면접관 5명 또는 6명, 그리고 또 지원자 5명, 6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의 면접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토론이 아니라 토의 면접이죠. 그래서 어떤 서로 대치되는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RP 면접 또는 심층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급 같은 경우는 현재 RP 면접을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5급은 심층 면접을 새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RP 면접은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은행원이 되어서 고객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보이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면접이 되겠고요.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 둘에 지원자 한 분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뭐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그럼 더 자세하게 보면요. 집단 면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 구성을 해서 들어가는데요. 시간은 한 60분 정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그 적어두신 항목을 가지고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과장된 내용을 적어 놓았다면 실제 집단 면접에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솔직하게 적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의사항을 제가 적어 놨는데요. 우선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원자들한테 들어보니까 동영상 녹화를 하면서 또 면접 준비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아이디어를 모으는 면접이라고 말씀드렸던 토의 면접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점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그러니까 어떤 토론처럼 서로 상반되는 주제가 아니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리해서 발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개 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10명에서 12명 정도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잘 참여를 하고 동료 지원자와 같이 협력해서 참여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어떤 성숙한 토의나 아니면 발제, 발언 관련된 자세를 우리가 TV 토론 등에서 참고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스터디 그룹이라든가 동료 지원자들과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RP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둘이 앉아 있고, 그리고 지원자 혼자 들어가시면 거기에 역할형 기자를 하는 이제 손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앉아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금융 상품을 가지고서 RP 면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금융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거를 어떻게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권유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고객 지향적인 측면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응대하는 태도라든가 인상, 표정 같은 것도 같이 평가를 하게 되니까요. 또 충분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요 보시면은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PT 면접으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시되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채용 전형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팁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예를 들면 저는 친절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하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사소한 실수라도 하지 말자. 이 자신이 한 번만 더 돌아본다면 맞춤법이라든가 문법이 틀린 것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희 농협은행을 지원하는 간절함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분량이 꼭 그렇게 점수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 분량을 충실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나만의 자소서를 만들자. 타인의 것이 반드시 우수한 자소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기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호 등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전형에 따라서 또 시스템에 따라서 본인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간절함은 꼭 담아서 자기소개를 작성하신다면 좀 더 호소력 있게 자기소개서가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저희 취업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조선비즈 금융팀의 이종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정현우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가운데 계시는 분은 실제로 은행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진희 씨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안녕하세요. 은행 취업 준비생인 이진희입니다. 네, 제가 직접 진행을 해도 되는데 사실 저는 취업을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제가 은행을 준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은행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뭔지
어떤 걸 좀 간절하게 알고 싶은지를 잘 몰라서 이진희 씨를 직접 이 자리에 좀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뭐 간단하게 은행 채용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올해 은행권에서만 4,700명을 채용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20%, 30%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서 굉장히 많은 채용인 거죠. 뭐 최종부 위원장께서도 네. 은행들이 채용을 늘리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작년에 비해서?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하반기에 6급 채용을 지금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미래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은행들이 채용도 모처럼 많이 하고, 그래서 다들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시간에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고요. 먼저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는 이진희 씨가 좀 이제 인사 담당자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필기가 아무래도 요즘에 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필기 관련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논술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좋을지, 또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식은 그 이전과 대동소이한데요. 그 문항의 개수를 기존에는 두 문항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한 문항을 작성하는 걸로 좀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취업 준비생들이 작성하는 좀 부담을 줄여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이 준비를 할 때 아무래도 이 주제라는 게 금융이나 경제 상식, 사회 이슈나 아니면 개인의 가치관과 같은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지기 때문에 주어진 어떤 선택지 중에서 적어도 하나라도 자기가 작성을 할 수 있으려면 평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자가 이제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하고 설득력 있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능력을 확인해 보려고 이제 농협은행만 유일하게 이제 논술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글을 직접 써보는 훈련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경제 금융 상식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혹시 테셋으로 준비하면은 충분히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필기에 나오는 경제 금융 상식은 이제 금융권이나 아니면 은행 업무 관련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너무 깊지 않은 범위로 다뤄질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솔직히 뭐 다른 시험과 뭐 어떻게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언론사에 있는 그런 금융 경제 시험보다는 훨씬 그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뭐 신문을 읽는 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네, 그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에서 다뤄지는 이슈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또 신문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이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또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논술 주제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또 볼 수 은행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조선비즈나 조선일보의 경제면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경제 원론 같은 것보다는 용어나 네. 시사 위주로 많이 출제가 네,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이제 경제 원론, 그런 경제학적인 원론적인 것을 출제를 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현상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경제학 원리라든가 이런 걸 풀어낼 수 있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NCS 관련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난이도는 작년 5급이나 혹은 6급 채용과 비슷한 정도인가요? 그 난이도는 이제 사실 채용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매년 조정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 채용 난이도를 참고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럼 자소서 관련해서 또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소서 관련 역량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보면 저희가 분명히 그 질문을 만들어서 그 기재를 해놨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고 또 누락되는 항목 없이 지원자 본인의 경험 그리고 생각을 근거로 기술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것을 뭐 표절한다든가 인용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제
타인의 글을 베껴 쓰면 저희가 그 적발이 되면 바로 평가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례나 비유를 적절히 곁들여서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능력이 아무래도 고객과 의사소통할 때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뭐 라이브 진행하는 동안에 들어온 질문들을 좀 몇 개 전달해 드리면은 먼저 이응시옷 이응님이 네. 이 5급과 6급이 뭐가 다른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기초적일 수 있지만 사실 네. 정말 궁금한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일단 5급은 전국 단위 채용, 그리고 6급은 지역 단위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5급은 지원을 하면 본인이 뭐 희망하는 근무지가 아니더라도 뭐 지역에 배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뭐 6급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배치를 받습니다. 뭐 경남을 지원했다 하면 경남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수행하게 되는 업무는 그 대동소이합니다. 창구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호봉의 차이가 5급과 6급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연봉이 어느 정도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연봉은 사실 네. 이제 개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최준님 질문인데 네, 이 면접 때 사실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과 네, 꼭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말을 잘하는 것과 혹은 정말 요지를 잘 파악해서 대답하는 것, 뭐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장황하게 하는 그 면접자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 면접관들이 그 대답의 핵심을 짚어내야 되는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리해서 차라리 조금의 그 쉬는 시간이 있더라도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그 논리 정연하게 대답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굳이 말을 잘하고 많이 한다 그래서 점수를 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많이 하고 빠르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필요한 말을 예, 딱 콕 집어서 하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좀 되게 재밌는 질문이긴 한데 이 킹님 질문이거든요. 네. 은행에서 일하면 정말 좋은가?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한데 네. 굉장히 좀 급여도 많고 이런 시내 직장 중에 하나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은 모든 직장이 그렇지만 적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에서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앞에 파티션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와서 앉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시간이라기보다는 고객을 항상 향해서 열려 있는 그 응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사소통에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더 마케팅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항상 어떤 깨어있는 시간이 필요한 게 은행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은행 업무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킹왕장님 질문이거든요. 최근에 은행에서 계속해서 정리해고는 아니지만 네. 좀 많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채용은 또 늘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좀 실제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네. 좀 업무가 많아지거나 그러는 건 아닐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뭐 점포 같은 거야 이제 뭐 조정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규 직원 채용을 계속 해 나간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해외 사무소도 계속 개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리고 디지털 또 4차 혁명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제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좀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농협 같은 경우는 6급 채용을 뭐 9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네네. 계시고 네. 또 오늘 5급 채용 공고가 나왔죠. 예, 지금 2시에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일 바쁘신 시간에 사실 나오셨는데 네. 그 이번에 그러면 추석 연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겠어요. 좀 최근에 일상은 좀 어떠신가요? 예, 일단 각오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신에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하나라도 조금 더 챙겨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최근에 뭐 기사들 보면은 이 추석 시즌이 사실 되게 푹 쉬는 기간인데 인사 담당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바쁜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취업 준비생 분들도 사실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잖아요. 네, 그렇죠. 서류가 네. 시즌이라서 이번에 뭐 많이 쓰셨죠, 실제로?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미리 준비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모바일이나 핀테크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은행들도 뭐 핀테크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IT 기술직이 따로 있긴 한데 일반 지원자분들도 그러면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알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 일반직 행원이라 그래도 이제 새롭게 어떤 산업이 등장하거나 이럴 때 그 관심이나 지식이 없으면 그 미래 수익원 발굴하고 그리고 뭐 신사업을 그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난해함이 있거든요. 그 이제 단적인 예로 제가 영업점 근무를 할 때에도 그 어떤 기업체에서 그 여신을 그 요청서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 그 기업체의 전망이나 업황 같은 거를 가지고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곤란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리 일반직이라도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궁금한 건데 해외 사무소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은행들이 최근에. 네. 그러면은 이 영어나 외국어가 네. 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외국어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흔히 이제 은행원은 뭐 기초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은행도 점포마다 뭐 송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관련 점포가 들어간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영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거든요. 아니면 특정 영업점은 뭐 신용장 개설이 많다라든가 그 영업점별로 요구되는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와서 그 자기 역량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대신에 저희가 지금 해외 점포 지점을 많이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뜻이 있다면 굉장히 유창한 수준으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입사를 해서 해외 점포에 나가게 된다면 몇 년 정도가 걸리나요? 일단 저희가 뭐 신규 직원 같은 경우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나갔던 경험도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영업점 경험에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질문 좀 전달해 드리면은 파파차님 질문인데 네. 이건 이진희 씨께 질문해서 하고요. 직접 지금 준비하시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취준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나, 뭐 스터디를 어떻게 하고? 네네. 저는 우선 은행 인턴이나 홍보대사 같은 걸 하면서 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익히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또 경제 토론 같은 스터디를 많이 하면서 그런 안목을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인턴이나 이런 홍보대사 경력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저희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를 수행하면서 거기서 뭐 입상 경력이 있다라든가 하면 그 우대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했던 그 지원자들은 아무래도 면접 단계에서 굉장히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더 농협은행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사실 중요한가요? 저도 궁금한 건데 이 면접 과정에서 이 어떤 자기 지원한 은행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가요? 그 사실 충성심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강렬한 단어 같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 간절함이나 애정이라고 조금 약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 어떤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은 다른 은행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지만 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지만 그 중에 뭐 농협이 어떻게 나갈 방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농협은행은 사회공헌 7년 연속 1위 은행으로서 뭐 이런 약간의 애정을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정말 농협은행을 오고 싶은 지원자구나라는 조금 더 어필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SEP님 질문인데요. 네. 학점과 이 서류 전형 합격 과정에서의 그 상관관계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학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상관관계를 찾기는. 그거는 원래부터 그랬나요? 아니면 블라인드 채용 단계에서부터 학점을 보지 않기 시작한 건가요?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가 사실 뭐 말이 나온 다음에 모든 은행권이 바로 시행했던 건 아닌데요. 네. 저희는 그 전부터도 거의 블라인드 비슷하게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점은 그 전에도 저희는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학점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다? 학점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 저는 면접에서 네. 선호하는 이미지 같은 게 기업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 점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은행권 면접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면접관들은 그 지원자가 바로 창구에 앉는 직원이 된다고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고객이었을 때 그 지원자를 바라보고 어떤 인상을 받는가 정말 바로 그 창구에 가서 거래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인상, 온화한 말투 그리고 적극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면접관은 그 지원자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RP 면접은 농협만 하는 면접 방식인가요? 역할극 RP요. 네. 이제 다른 은행도 좀 활용을 했었는데요. 네, 현재는 저희만 거의 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 이제 이 RP가 굉장히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 지원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화를 좀 시켜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RP만 한다고 이렇게 너무 단정지어서 준비하시기보다는 좀 채용 전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RP 외에 다른 방식의 면접이 그렇죠. 예를 시도될 수도 들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이번 하반기 5급 같은 경우는 좀 심층 면접이라 그래서 조금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농협은 RP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RP에서는 사실 상품 관련해서 이제 네. 상담을 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미리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주는 건가요? 일단은 본인이 준비를 해오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혹시 과장님은 인사부에서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죠? 저는 영업점 3년 그리고 인사부 4년 해서 총 7년 차입니다 지금. 네. 4년이면은 벌써 이제 네 번째 인사 채용 시즌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억에 남는 지원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일단 그 대기장부터 좀 그 얼굴이 마주쳤을 때 이렇게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생긋 웃는 그런 지원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자하고 계속 그 좀 시선이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지원자들이 나중에 또 합격자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동료 지원자가 뭘 불편해하면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주는 지원자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또 면접장 안에서는 그 자기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 자기가 다시 한번 말해보겠다라고 좀 그 적극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지원자도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연령이나 성별 관련해서 쿼터가 정해진 건 따로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연령 제한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그럼 혹시 뭐 작년에 입사하신 분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몇 살 정도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뭐 몇 살이라고 하기보다는 30대 합격자가 30대 중반 합격자가 있다 이렇게 30대 말씀하시면 중반도? 네. 필기시험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네. 넘기지 말고 찍기라도 해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실제 농협 지원자들께서는 모르면 찍으면 안 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모르는데 찍었을 경우에 감점이 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매번 그렇게 감점이다라기보다는 채용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전형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의 첫 페이지 주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감독관의 설명을 반드시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시험에서는 또 찍는 것이 감점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미리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그때 시험 때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거? 네, 저는 인성평가 관련해서 인성평가를 간단하게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성평가의 비중이 그렇게 큰지 어떤 인성 같은 거를 중요시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성평가는 사실 따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인성을 보여야겠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과장되고 거짓된 평가가 될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1차, 2차 서로 상호 응답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시험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져서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입회원 분들은 배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좀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나요? 일단 6급 같은 경우는 네. 지역 단위 채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한 지역에 그래도 좀 뭐 집하고 가까운 쪽으로 발령을 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인력 수요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고려해서 발령을 내고요. 5급은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네. 발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지방으로 발령받은
합격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거는 인력 수요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해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어느 해는 조금 뭐 지방이 더 많이 간 해도 있지만 아니면 거의 또 수도권에 많이 배치된 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인력 수요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방이라는 거는 정말 서울에서 합격했는데 네. 제주도를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뭐 멀리 가면은 갈 수도 있죠. 그거는 사실 복불복 같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네, 저희도 최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과장님은 어디로 배치되셨어요? 네, 그 저는 12년도에 네. 그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농협은행이 중앙에서 분리돼서 나올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 자리가 좀 많이 있어서 네, 그쪽으로 좀 받았습니다. 되게 좋은 기수셨네요. 네. 뭐 당연히 이 연령이나 성별 쿼터가 없는데 네. 외모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없긴 할 텐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워낙 네. 이 은행원 분들이라고 하면 되게 용모 단정 이런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사실 용모나 이제 외모라기보다는 용모나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용모는 단정한 부분, 그리고 인상은 적극적이고 온화한 인상,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곱씹어봐도 그 말이 가장 정확한 말 같습니다. 외모는 사실 저희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편안한 인상을 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보면 좀 미리 준비했던 질문을 좀 몇 개만 드리면은 네. 이 자소서를 쓰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네. 이진희 씨도 사실 추석 연휴 동안에 자소서를 쓰느라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네. 이 다른 은행에 쓰려고 썼던 자소서를 다시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구분이 되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평가를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보면은 정말 친숙한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보다 보면은 네. 나중에는 같은 체형에서 두 개를 찝어내서 이렇게 대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도 본인 거라도 좀 저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취업 카페나 아니면 뭐 첨삭을 받기 위해서 어디 제공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랬을 경우에 그게 본인이 썼는데도 타인이 그대로 그거를 습득을 해서 어떻게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썼던 걸 내가 또 제출하는 거지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양쪽 다 표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좀 작성이 많이 힘드셔도 새로 쓰시는 게 더 좋고요. 특히나 그런 제출이다. 전년도 거를 다시 쓰는 것도 최대한 피하는 게 낫다. 그렇죠. 본인이 만약에 어디 노출 안 하고 정말 네. 독창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다면 모를까. 혹시라도 뭐 누군가 공유를 했던 부분이라면 반드시 다시 작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좀 다시 작성을 계속 해야 된다는데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 온라인 인적성 평가는 준비를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 본인이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제 온라인 인적성 평가는 뭐 사전에 마련되고 뭐 준비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솔직하게 답변, 너무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진 마시고요. 현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긴장하면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좀 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그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2차 인적성 평가도 있던데 그거는 네. 온라인 인적성 평가랑은 다른 방식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그 필기 시험장에서 이제 종이 이제 그 OMR 카드 찍는 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뭐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나 이런 걸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1차에서 한 것과 대조도 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그 사람의, 물론 이제 그걸로 인적성을 평가는 하는 거죠. 대신에 신뢰도는 상호 비교도 하게 되고요. 오늘 쭉 이제 농협은행 그리고 이제 은행권 전반적인 취업과 전략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바쁜 시간 쪽에서 직접 나오셨는데 네. 실제로 오늘 5급 공채가 나왔으니까 네. 좀 농협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이런 건 정말 좋다. 네. 많이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농협은행은 아무래도 좀 공익적인 목적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이제 어떤 지역, 지방의 어떤 농촌 좀 열악한 환경에 어떤 보전이 되고, 그리고 사실 수도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또 농촌으로 많이 이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뿌듯함으로 우리 흔히 지금 7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또 농협의 특징 중 하나가 직원들끼리 굉장히 유대관계가 끈끈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팀이든 아니면 같은 지점이든 다른 아니면 지역 내 기반이든
그래서 그렇게 좀 가족 같은 관계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진희 씨는 직접 이제 취준생의 입장에서 설명을 좀 직접 들어보니까 농협은행에 대해서 어떤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네, 농협은행이 제가 가고 싶었던 은행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은행 취업 전략 관련해서 조선닷컴 라이브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은 저희 이제 유튜브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검색해서 다시 보게 해주시고요. 오늘 바쁘신데 자리 빛내주신 정현우 과장님 그리고 이진희 씨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